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생생하게 살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법안을 좀 뒤로 늦춰진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 내 개파 간 이건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일단 갈등을 수습하고 인프라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상원에서 이미 8월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으면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2일에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의 패배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이 돼서 민주당이 좀 빨리 법안을 통과시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숙제 중 하나를 끝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에 초당적 인프라 법안도 있지만 사회복지 예산 법안이 있거든요. 이번에 통과된 건 1조 2천억 달러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입니다. 도로, 철도, 녹보, 물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죠. 1조 7,500달러의 복지 예산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복지, 교육, 보육 같은 인적 인프라에 돈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 이민 지원 예산까지 합하면 1조 8,500달러의 규모입니다. 초당적 법안, 인프라 법안은 말 그대로 공화당까지 합의한 법안이어서 그래도 통과가 됐는데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도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들에겐 사회복지 예산안이 바이든 정부에는 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추동적 인프라 법안을 그동안 미끼로 써서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도파 의원들이 복지 예산안에 재원 조달안이 확실치 않다면서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부채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이 두 개파가 맞서다가 일단 진보파 의원들이 찬발 양보해서 인프라 법만 먼저 통과시키는데 합의를 한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 앞으로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의 내용일 것 같고 그걸 보고 중도파 의원들이 수긍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이후에 수세에 몰려서 어찌됐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중 하원, 이달 중에 상원을 잇따라 이 사회복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법안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안 추진 상황을 함께 주시해보자라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될지 혹은 브레이너드 이사가 새로 임명이 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네, 누가 될까요? 예, 일전 앵커 마음속에 있는 분이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5일에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페드 의장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페드 이사를 백악관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파월 의장만 백악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보도돼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다음날 토요일 6일에 브레이너드 이사도 백악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오면서 역시 누가 될지는 여전히 100%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선 파월 의장 연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잘 막으면서 시장을 미국 경제를 연착륙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감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문제는 파월 의장이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지도부와 좀 교감, 커뮤니케이션이 좀 떨어진다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드 이사진 7명 중에 공석인 1명을 빼고 6명 중에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은 브레이너드 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브레이너드 이사를 페드 의장으로 임명하자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좀 안 맞는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 인준에 합의를 해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페드를 보면 그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넘버 1, 2, 3를 모두 지금 교체하는 그 지도부 리더십이 바뀌는 때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이고요.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내년 1월에 이사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부의장 자리에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를 이제 민주당이 임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넘버 3인 랜드 컬스 부의장은 10월 지난달에 이미 그 부의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사 자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모든 인선을 마치고 파월 의장 연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번 주 중에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투자자들이 체크해볼 만한 일정과 이슈까지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가 고용 주간이었죠. 9월 신규 고용이 53만 명 늘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는 물가 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둘째 주 수요일에 전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오는데 이번 달 10월 CPI가 나옵니다. 패드가 핵심 참고 물가지표로 삼고 있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긴 한데 이 지표는 통계는 좀 매달 말에 좀 늦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는 빨리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CPI가 유용할 것 같습니다. CPI는 월세 이런 집 관련 전체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죠. 10월 CPI는 지난달에도 5.4% 올라서 9월 CPI는 지난달 5.4% 올라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엔 5.9% 오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6%가 넘으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상치 5.9%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밑보느냐를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CPI보다 하루 전날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매 물가지수인 PPI는 CPI를 선행하기 때문인데요. 전달보다 0.6% 올랐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1월 FOMC가 끝나고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죠. 패드 인사들이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연설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 파악된 공개 연설 횟수만 11회이고요. 이 중에 파월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2번씩 연설을 합니다. 그 외 다른 패드 인사들도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금리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것 같아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선 소프트뱅크, 코인베이스, 디즈니, 텐센트 등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